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목요일 정치 논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북한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1000km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지 11주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23분경에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을 했고요. 고각으로 발사가 돼서 약 1000km 비행 후에 동해상으로 탄착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8시쯤에 일본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제 일본 정부도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발령을 한 상태고요. 북한의 이번 도발, 지난달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17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 9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제 겨우 4월 달인데 9번이나 발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참 큰일이네요. 특히나 이번 달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 있죠. 내일 모레입니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25일이죠. 이번 달. 이런 행사들이 이제 몰려 있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로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념일을 미사일을 쏘면서 분위기를 고취시키려고 하는 거. 정말 이 북한 정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아사를 당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들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죠. 핵무 인수중 공격정 해일 2형 지난 8일에 또 수중 폭파 시험 사실을 알렸고, 지난달 28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 31형을 전격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을 상대로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뭔가 마치 야생동물, 뭐 스컹크라든지 호주와 같이 이렇게 뭐 가스를 내뿜고 나도 가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허세를 부리는 것들,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데 북한도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합참은 탄도미사일 발사,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히 규탄을 했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연합 방위 태세를 좀 더 굳건히 할 것이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늘 있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좀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특히나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공조 체계, 한미일 공조 체계가 좀 강화될수록 이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서동해 군통신선 이런 것도 이제 정기 통화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라 정말 저도 북한 이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납니다만, 그렇다고 또 강대강으로만 나가는 것도 전략 전술상은 마냥 또 효율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야당 대표 안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 339일째 갈등 쌓는 불통이다. 야당 지도부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 12일로 취임 후에 338일째입니다. 오늘이 이제 13일이니까 339일째죠. 내일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부 중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회동까지 걸린 최장 시간을 넘어선다고 하죠. 이미 여야 대표와의 회동, 야당 대표들을 함께 만난 회동 기준으로는 최장기 불통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어제까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거 뭐 임기 중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속이 옹졸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취임 당일 상견례성 인사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의제를 가지고 만난 개별 회동 중에 가장 늦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하는데, 이때랑은 좀 다르죠. 양상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자 형식으로 회동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1대1 회동을 요구하면서 본인이 좀 불참하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좀 다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놓고 이렇게 아예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됐고요. 취임 이후에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의 다자 형식 회동 역시나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당 지도자들과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당 지도자들과도 안 하고 있죠. 역대 가장 늦은 대야당 소통 기록을 갈아치워 나가는 동안에 여당과의 만남은 빈번하게 일어났죠. 당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과 간담회들, 용산 대통령실 청사, 관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 영빈관 오찬, 온갖 파티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과의 소통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협치 약속, 뭐 폐기가 된 거죠, 이거는. 예,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당선 직후의 소감, 이런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했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역시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입 갖고 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 세력만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특정 정당의 정치인, 정당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미국의 155mm 포탄 50만 발 대여했다.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155mm 포탄을 50만 발을 대여를 했는데 이게 대여 형식으로 제공을 한 거고,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된 것을 미국에 제공을 했고, 미국에서 그 한국 생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 제공을 한 거다, 대여 형식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좀 꼼수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포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냥 보관을 하는 거예요. 예, 비축을 해두는 거고, 미국에서 생산된 포탄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을 하겠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구급차라든지 뭐 간호 인력들, 이런 것들만 이제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와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노골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국제 관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한다면, 미국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입장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포탄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돌려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만약에 흘러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또 미국에 그 포탄 좀 회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홍준표 당 상임고문 해촉, 당을 정상화하겠다, 뭐 이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이제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직이죠.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셨던 거 관례다. 그에 맞춰서 정상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배경에는 이제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를 좀 비판을 했었죠. 전광훈과 관계를 좀 끊어라, 미온적으로 태도를 할 게 아니다, 강력하게 전광훈과 선을 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까지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선을 그을 만한 관계도 아니다, 자중을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을 했는데, 이거 갖고도 좀 반발이 많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참에 아예 욕설 목사, 전광훈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전광훈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해라 라고 즉각 반발을 했고, 내가 지자체장이기 이전에 2번이나 당대표를 한 사람인데 전직 당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는 게 관례 아니냐,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냐, 그러면 나더러 당연히 잘못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 이건데, 비판하는 당내 의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징계해라 라고 이렇게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고, 비윤계, 비윤석열계죠. 이 인사들도 좀 비판을 했어요. 이준석 전 당대표, 뭐 윤리위원회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몽둥이 짐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상임고문까지 좀 해촉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김웅 의원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렇게 좀 쓴소리하는 걸 못 참느냐, 차라리 뭐 막말을 하라고 하는 거냐. 천하람 당협위원장,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까지 다 밀어내면 우리 당 지지율이 어떻게 남느냐. 이게 지금 뭐 연포탕, 연대포용 탕평이 아니라 연대포기탕이냐, 이렇게 지금 아주 비윤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관례라고 하더라도 뭐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임고문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가 좀 묘하죠. 시기가 선뜻 홍준표 시장이나 비윤계 인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과 쓴소리를 쏟아낸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을 하는지,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결론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다음은 홍준표 차례가 된 거죠. 누가 이렇게 당 내에서 쓴소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홍준표 시장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바른 소리를 막으면 안 됩니다. 이 국민의힘 참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깝깝합니다. 자,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마무리하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